이번 시간에는 좀 음모론에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은 하면은 아까 JP모건 얘기했었지만, 네. 이거 뭔가 약간 조작된 시장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거든요. 네. 뭐 JP모건 말고 또 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음모론이긴 한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은을 뭐 거대 세력이 이렇게 매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찾아왔었다라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1970년대는 헌트 형제 은투기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1970년쯤에 이제 거의 은을 1억 온스 정도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1979년까지 이제 은이 32배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상승장이 정확히 2000년부터 2011년이었는데 이때는 1997년에 워렌 버핏이 금을 싫어하는 워렌 버핏이 이때는 은을 1억 2천만 온스 정도 매집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2011년까지 은이 11배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JP모건이 오히려 헌트 형제나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 거의 1억 8천만 온스까지 모았다가 지금은 1억 6천만 온스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별로 안 줄였네요,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모았다 보니까 이게 뭐 단일 세력으로 계속 이렇게 모으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이 있으면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이 그때 그 투자를 했을 때를 보면 물론 헌트 형제는 자기네들이 왜 투자했다고 그렇게 정확히 밝힌 바는 없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그 주주 서한에다가 내가 은 투자를 왜 했는지를 밝혔었거든요. 네. 진짜 의외다. 네. 그 양반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쵸. 잠깐만요. 네, 근데 그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었냐면 은이라는 자산이 너무 특이하다. 얘가 지금 재고량은 계속 줄고 있고 수요는 늘고 있는데 근데 은 가격은 그거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상황으로 딱 가져오면 진짜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 가격이랑 은 가격 비율이 있잖아요. 원래 통설적으로 몇 대 몇이에요, 그게?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안 맞아. 저도 최근에 조사를 했을 때 그게 안 맞거든요. 옛날 비율이랑. 사실 이 금이랑 은이 과거부터 뭐 현재까지라고 말하자면 뭐하지만 뭐 5,000년 전부터 금이랑 은은 돈으로서 쓰였잖아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지폐랑 1,000원짜리 지폐처럼. 그래서 5,000년 전에도 금과 은의 비율에 대한 그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의 비율이 한 10대 1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10대 1에서 20대 1. 요 정도를 유지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 금과 은의 비율이 8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80대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금 하나 살 돈이면 은을 10개나 20개 정도 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금 하나 살 돈으로 은을 무려 80개나 뭐 그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정도니까 은 가격 자체도 금에 비해 정말 그 과거랑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러면은 은이 옛날만큼 뭔가 귀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은이 공급도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수요량이 지금 역대 최대치예요. 왜냐면 은이 태양광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치로 수요가 올라와서 심지어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지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현상인데 그거에 비해 은 가격은 뭐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 좀 더 그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만 보면. 지금도 그러면 비율이 한 1대 80 되나요? 어저께인가 확인했을 때가 8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더 깨졌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COT도 보는 방법도 있고 RSI도 있겠지만 뭐 은을 투자한다라 했을 때는 은과 금의 가격 비율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금은비가 벌어지고 줄어들고는 사실 그 이유가 좀 극명하긴 한데요. 금이랑 은은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50년 차트를 두고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똑같은 차트거든요. 예, 다만 은이 금보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금은비가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금이 10만 원이고 은이 1,000원이다 했을 때 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면은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금 가격이 2배 오를 동안 은 가격은 1,000원에서 뭐 4,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대의 1,000원은 100대 1인데
20만 원대 4천 원은 50대 1로 이렇게 금은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금 가격이 오르면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금은비가 떨어지는 거고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하락하면 은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니까 금은비가 벌어진다. 그럼 금은비가 지금 80대 1이라는 건 그만큼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 저기랑 비슷하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관계랑 또 느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가격대도 같아요. 거의 10대 1쯤 되잖아요, 둘이. 네. 그러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오를 때 이더리움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약간 레버리지 느낌이 나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은만의 좀 특성이 또 있나요? 네, 은이 정말 독특한 자산인데 금은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뭐 온스당 뭐 지금 22달러다 이렇게 하는 건 네. 선물 시세인 거죠.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인데 우리가 진짜 금은방에서 사거나 뭐 그러는 은은 실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이 선물 시세와 실물 시세가 그렇게 괴리가 많이 발생은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프리미엄이 한 1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예를 들면 금가격과 은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시기, 경제위기 같은 때가 오면 선물 시세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 트레이더들이 청산 나가니까 마진콜로 가격이 하락하지만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위기 왔다고 이 실물을 그렇게 팔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면 막 쓸어 담겠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위기가 왔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은가격 선물 시세는 많이 하락하는데 실물 시세는 거의 하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실물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살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선물과 실물의 가격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앞으로 이 은의 선물 시세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크게 먹으려면은 선물을 사서. 맞아요. 이럴 때는. 한마디로 선물이 투기적인 포지션이니까. 네. 오를 때는 선물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실물은 더 안정적이고. 네. 선물은 변동성이 더 심하다. 네. 근데 지금이 은의 그 실물 프리미엄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높았었던 때가 한 7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78%예요. 사실 그때 75%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렇게 은에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금에 투자할 거예요? 은에 투자할 거예요? 더 매력적이다. 저는 장기로 보면 무조건 은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금을 갖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더 음모론으로 가봅시다. 이제 네. 디지털 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디지털 금이 나오면은 이제 진짜 금은 나락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관점도 많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 한창 높을 때만 해도 이제 금 시대는 끝났다.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일단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금 가격이 못 오르냐 이 두 가지 그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단 그 비트코인 때문에 금 가격이 못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랐던 시기를 보면 비트코인 때문에 금 가격이 덜 오른 거잖아요. 그 논점 자체가. 그러면 과거에 1970년 그리고 2002년 이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그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시기처럼 뭐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금의 상승률을 따져보면 뭐 그때 예를 들어서 금이 100% 올랐으면 지금은 50% 올랐다 하면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을 뺏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금은 애초에 다른 자산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상관성 분석으로 가도 실제로 비트코인은 주식과 상관성이 조금 더 높죠. 근데 금은 뭐 그거랑 완전 상관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상관성 분석에서도 좀 금과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이유가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미국이 패권을 확실히 쥔 것도 역사가 그렇게 길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축통화로 바꿔버린 거 달러라는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계속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옛날처럼 압도적인 위치의 달러가 아니라 약간은 좀 뭔가 블록별로 패권이 분리되는 상태에서의 달러라고 하면 옛날만큼 과거에 파워가 있는 걸까?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야, 달러가 1티어가 아닌 거예요, 서로. 위안화도 있어, 유로화도 있어, 이래버리면 이때 금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저도 좀 약간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이 나서서 내가 금이야 잃어버릴까봐.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려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거를 외환보유고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은 약간 이런 거예요.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 달러는 망할 수 있어도 금은 절대 안 망한다. 그렇죠. 전쟁 나면 1순위가 금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화폐는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화폐는 다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게 되었는데 근데 금은 단 한 번도 가치가 0에 수렴한 적이 없었거든요. 역사상. 그리고 뭐 이런 국가가 많지는 않겠지만 달러를 안 받는 국가는 있지만 금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민족은 없거든요. 전쟁통에서도 거래가 되는 건 금으로 거래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성향이 큰데 그러면 이걸 뛰어넘어야 비트코인이 그게 되는 건데 뭐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모아올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았어야 하지 않았나. 예,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금과 은이 제가 좋은 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유의해야 될 점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금이랑 은이라는 자산이 오를 땐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땐 내내 떨어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좀 흐름이 느리다. 부동산처럼. 네. 추세성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보통 오를 때는 적게 올라도 9년에서 길게 오를 때는 뭐 13년까지 오르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락할 때는 막 20년 동안 내내 하락하기도 한다.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안전자산 아니면 뭐 금? 그거 그냥 대충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금 투자하기 좋은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20년 동안 나의 자산이 하락하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최악의 순간에는 뭐 마이너스 70%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도 뭐 지금 조금씩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해 두시고 내가 좀 더 확신이 섰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초청을 드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